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강원도 정치권 상황을 이번 시간에 좀 짚어볼까요? 시장 되겠다라고 도전할 정도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소위 얘기한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출마자가 많은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시장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도 이렇게 후보자들이 많은 게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시대 변화라던가 기득권을 좀 교체해야 된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 젊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이 쌓이고 이제 간접 경험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좀 젊은 정치인이 나와서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좀. 기사로 전하지 못한 말 이곳에서 풉니다. 강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이제 원년 멤버들끼리 모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궁금한 게 지금 서울 오가시면서 청와대에 비롯해서 중앙 정치권 이슈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좀 그 이전하고 좀 독자들의 반응이나 댓글들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졌어요? 일단 기사 자체가 정치부로 소속을 옮기면서 예전에는 사회부에 있을 때 비판적인 기사나 뭐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댓글은 기자를 비판하는 것도 좀 있긴 있었어요. 그 반응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왜 기사를 이렇게 썼냐, 내부 취재는 제대로 했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았는데 정치부로 옮기고 중앙에서 이제 우리 소식을 전하게 되면 예민해져. 일단 기본적으로 기레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그렇죠. 거군요. 네. 제일 속상한 거는 무 반응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기분 좋게 살아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풀보단 악플이 낫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선배님이 보시기에 좀 핫한 이슈 같은 거 있으면 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번 전 국민의 그 이슈일 텐데요. 당내 네.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지지율 변화라고 할까요? 어느 때는 이재명 지사가 앞선다 그러고 어느 때는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 그러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 일주일 상간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게 그게 이제 가장 네. 그 관심사고 그와 관련한 기사 생산량 또한 지금 엄청나다고 보고요. 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언론중재법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은 대선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강원도는 초반에 최문순 지사하고 이광재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강원권 이슈도 이제 그쪽으로 했다가 단일화되고 경선 탈락하고 이러면서 좀 식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가 예전보다는 이 대선에 있어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각 캠프에서도 강원도를 예전보다 훨씬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지금 정치권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 있는 대선의 정신이 다 쏠려 있는데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나 여러 사람들 지금 강원도를 방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원도 내 정치인들도 그 지지 선언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강원도 정치권 상황을 이번 시간에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민주당 상황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1차로 해서 6명으로 압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6명 중에 2차 경선을 해서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아예 최종 후보를 결정하느냐 이런 과정인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경선 일정의 시작은 안 했죠. 지난번에 이제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이 비전 발표회는 했고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제 경선 일정에 이제 돌입을 할 것 같은데 이미 대선 지지도가 높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후보죠. 그분하고 또 최재형 후보 또 기존에 있었던 홍준표 후보라든지 여러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 강원도 내 정치 계도 어느 소속으로 자기들 어떤 길을 좀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보면 지금 이제 경선이 진행 중인 민주당은 자주 와서 자기네들 강원도 관련된 공약사항도 내놓고 또 그다음에 강원도 내에 있는 정치인들도 특정 후보들에 맞게 줄을 서서 또는 지지 선언을 한다든지 새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친분이 있는 여러 가지 의원들 또는 지방 의원들도 거기에 맞게 지지 선언을 하고 그런 이제 분류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배님 서울 가시면 이제 뭐 중앙 정치인이라던가 지금 대선 후보들 이제 마주칠 일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제가 기자협회장을 아직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지역에서 이제 기업회 회장들 모임이 있거나 이럴 때 남쪽 지방에서 이제 이낙연 후보를 한번 조우를 했었죠. 조우. 아, 근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뭐 이런 순위가 이렇게 수치로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게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뭔가의 그 친밀도는 좀 남달랐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역 기자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지사보다는 이낙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지사도 이제 상당히 그런 쪽에 신경을 쓰면서 그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제 완화시키면서 좀 이런 분위기. 그렇습니다. 강원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중앙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강원도에 지금 이제 강원도 출신 후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보수든 진보든 없는 상황인데 강원도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강원도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피할 수 없는 과제 통일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와서도 평화를 내세우면서 통일을 이끌어내려면 이 접경지 강원도를 갖고 가야 되는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우리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 한미 관계나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 모두에 있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슈는 이 분단되어 있는 강원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온라인으로 이제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하고 인터뷰를 네.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인터뷰를 했을 때 하는 말이 이게 강원도가 이 어젠다를 만들려면은 지금 이 시민단체나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역 언론에 담기고 그것이 미국에 있는 주요 매체까지 전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아, 미국도 지금 북핵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북핵 문제 지금 걔네는 경제 문제하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있어서 북핵이 지금 한 3순위로 밀려 있어서 이거를 끌어내려면 우리 강원도, 접경적인 강원도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게 중앙 언론에 담기고 대신 이제 미국의 이제 뉴욕타임즈든 워싱턴 포스트든 그쪽에 있는 현지 매체에다가 어떻게 해서든 전달을 해서 네. 거기 일면에 실리면 걔네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걔네 정권도 똑같대요. 거기도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있는 매체에서 주요 이슈를 다루지 않으면 그게 이제 순위를 점유하기 어렵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끌고 갈 어젠다는 통일 한국의 그 어젠다로 계속 이끌어 가야 되고 이제 후보들 왔을 때 네. 그럼 접경 지역 발전 계획이라든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 유권자들도 강원도 유권자들도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강하게 요구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최근에 그 강원도 정치 동향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최문순 지사가 이제 경선 탈락한 이후에 네. 사실 좀 관심이 많이 식었어요. 네. 그때 한참 뭐 이강재 의원하고 뭐 단일화해서 막 비판 성명도 나오고 최 지사도 이제 굉장히 비전을 막 발표를 하고 정말 곧 6인 안에 들 것처럼 막 달아올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지금은 좀 시민들이 보기에 그들만의 리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막 이렇게 뭐 지금 이재명 지사, 뭐 이낙연 후보 서로 막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것들이 한 강원권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좀 구경하는 듯한 아. 느낌도 있고 아 그들만의 리그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기도 네.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최 지사님이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살아남으셨어야 아예 되는데. 살아남아서 이 불꽃을 탁 키워서 이제 강원권에도 확 바람이 확 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강원도의 가치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원도가 갖고 있는 산림 자원이라든지 호수 자원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 단기간에 뭐 대체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강원도의 가치들이 어떻게 중앙 정치 이슈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외까지도 좀 아젠다가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강원도의 좀 바램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이 대선이 곧 대선의 결과가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강원도 정치권도 지금 엄청 지금 관심을 갖고 다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춘천, 원주, 강릉 지자체장 출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역대급으로 많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춘천, 원주, 강릉만 봤을 때 춘천은 여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단 6명, 그러니까 이재수 현 시장과 강청영 전 도의원, 원선희, 유정배, 육동환, 허소영. 네. 야권은 더 많아요. 9명인데 이게 가나다 순입니다. 네. 김성식 전 의원, 김영일, 변지량, 이광준, 이달섭, 이상민, 최동용, 최성현, 한중일 의원까지. 네. 그게 야권이 많다는 거는 이거 가능하겠다는 해볼 만하다. 뭐 교체 시장 교체 가능하겠다는 기대감이 높다는 것으로도 이제 해석이 네. 되죠. 근데 원주는 여권에서 곽도영 의원 부자열 이 전 비서실장이죠. 또 네. 유인출, 신재섭, 유석연, 최혁진. 야권은 박동수 변호사님이시죠. 네. 그리고 원광수, 박동수, 예. 박정하, 전병선, 네. 그리고 무소속의 김광수, 백종수. 아. 강릉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권에서 김중남, 배선식, 위호진, 이재안, 유현민. 네. 야권에서는 현 김한근 시장과 강희문, 김남수, 김홍규, 심영섭, 그리고 무소속의 최재규. 아하. 까지 11명이 총. 그러니까 이게 다 10명 이상이 지금 내가 시장 되겠다라고 도전할 정도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현상. 자천 타천이 다 섞인 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아직 지방선거가 뭐 내년 6월이니까요. 네. 조금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도 뜻을 품은 분들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다 다 나오고. 거론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또 여기 뭐 출마를 안 하실 분들도 이름이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내년 이제 6월이 지방선거니까 역산으로 해서 3월 달이 대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월 달 대선 끝나고 나면 각 정당의 후보들이 정해질 겁니다. 지방선거 후보들이. 꽤 많은 것 네. 같은데요. 이렇게 좀 각축전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현직 시장이 출마를 네. 못하죠. 삼선 연임 제한에 걸려서 이제 강원도지사, 그다음에 원주시장 이렇게는 못하, 도교육감까지 못하시는 거다 보니까 아마도 각 진영에서 이건 뭐 소위 얘기한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네. 출마자가 많은 것 같고요. 춘천이 지금 여권이나 야권도 상당히 많은데 특이한 거는 야권 같은 경우는 전임 시장들이 네. 두 분이나 이제 그렇죠. 있어요. 올드보이가 네. 계속 복귀하고 있다. 이런. 과거에 시장을 네. 하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시장을 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춘천이 원래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출마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더 많게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강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한근 시장 빼고도 야권에서 뭐 여러 명이 거론이 되는 거 보면 그 안에서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또 반대로 또 강릉의 여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여권에서 강릉시장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네. 한번 이번에는 좀 계기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변호사님은 춘천 시민이시잖아요. 네. 지금 춘천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수 현 시장이 이렇게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네. 여권에서 이렇게 많은 후보자들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네. 과연 이제 이재수 시장이 공천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인가부터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테고 네. 아니면 계속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현 시장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든 뭐 야권에서 더 많지만 여권에서도 이렇게 후보자들이 많은 게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시민 입장에서. 그게 상황을 보면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지지 그 층을 규합하느냐고 서로 지금 다 그러고 있는데 한 이 중에 한 3명 정도로 나중에 압축이 돼서 그 저 경선을 끝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나온 거론되는 후보들을 보면 근데 거의 대부분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뭐 시대 변화라던가 기득권을 좀 교체해야 된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요구는 계속 있어 왔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여러 번 다루긴 했는데 평생 중앙에서 자기 이제 출세를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선거철 지방선거나 총선 전되면 지역에 갑자기 귀향을 하세요. 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도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꼼꼼히 따져볼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해왔고, 또 그다음에 기여를 해왔고, 지역을 뭔가 바꾸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단순히 내가 뭐 서울에서 큰 자리를 했다든지, 뭐 강원도에서 무슨 큰 자리를 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본인만의 어떤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얘기하면 지역을 떠나 있었다는 것도 또 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권자들을 잘 이해시키는 자기만의 전략들을 잘 짜지 않을까, 각 정당의 후보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이준석 대표 30대의 이준석 대표가 된 이후에 네. 세대 교체의 바람이 지금 사실 불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뭐 시장 군수 말고도 지금 네. 이제 도의원, 시의원 네. 중에 나오는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50대는 돼야 나올다 그러는데 지금 30대에도 막 도전하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많거든요.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예전 같지 않거든요. 지금의 언론 환경이나 정보 접근권이 상당히 간편하고 빠르고, 그리고 지식을 얻기 위한 간접 경험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어릴 때부터 그래도 가정교육이든 사회교육이든 제대로 받아서 난 이런 정치인이 한번 돼볼까라고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위에 또 좋은 정치 선배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가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낫겠다는 신뢰를 얻는다면은 30대도 충분히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는 시행착오를 아주 심하게 겪고 있다고 봐요. 말 한마디 하면 그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아주 다방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지만, 그러한 경험이 쌓이고 이제 간접 경험으로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걸 배우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좀 젊은 정치인이 나와서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좀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젊은 정치인들이 이제 새롭게 나가서 정치인으로 비로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이고, 네. 사실 지금 있는 뭐 거물급 정치인들도 다 옛날에 처음 나와서 막 이렇게 두드려 맞고 막 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탁 큰 거물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물론 되게 불안해요. 네,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도 아, 되게 불안하고 뭔가 좀 안정감도 없고 이제 좀 어디로 이렇게 잘못 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불안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소통하려고 하고 되게 좀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뭐 유권자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네. 바람직하게 보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는 건 어쩔 수 없고, 다만 그 시행착오가 이제 우리한테 큰 손해가 안 미쳤으면 좀 잘 좀 했으면 하는 그러니까요. 바람이 있죠.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계속 지지하고 응원 보내주면 또 젊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또 우리 강원권에서 젊은 사람들 나가서 네. 또 큰 물에서 잘 놀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젊은 정치가 네. 저는 물리적인 나이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생각의 젊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하고 좀 다른 게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뭐 일부는 60대까지도 그게 과거는 뭐 50대, 60대 그러면 뭐 장년층,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 뭐 이런 걸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취업난에 허덕이고 결혼하기 힘들어하고 이런 20대들이 안정적이거나 보수적인 거를 추구한다는 어떤 그런 보도들도 많잖아요. 네. 반면에 50대가 오히려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이도 중요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어떤 관행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 군수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의 대표적인 어떤 중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관료 출신들, 늘 해왔던 관료 출신들 또는 뭐 그냥 정치 바닥에만 오래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거기에 젖어 있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젊은 생각 또는 젊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좀 유권자들이 바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게 꼰대 문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여기에서 좀 탁 네. 벗어나서 틀을 깨는 네, 네. 신선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네. 대선 지선 뭐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